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연구랩의 김종성 프로입니다. 지금 시간이 14시 18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식사하시고 지금 제가 세 번째 발표죠. 약간 졸음이 오실 수 있는데 제 발표는 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밌고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AI 학습 편하고 자유롭게 R&D 클라우드 for AI에서 딱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첫 점심 드시고 첫 발표에서 엔비디아 GPU 관련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GPU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두 번째 발표하셨던 이런 모델을 만드시는 DS분들이 효과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또는 서비스를 클라우드상에서 제공하는 게 R&D 클라우드 for AI입니다. 발표 순서는 R&D 클라우드 for AI는 그럼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그럼 R&D 클라우드 for AI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기술을 적용을 했는가? 그리고 저희가 실제 사내 연구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R&D 클라우드 AI에 대해서 데모 영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도입한 사례 효과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년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D 클라우드 for AI는 왜 필요한가? 여기 개발자분들도 많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개발 언어를 접했을 때를 먼저 비유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I 모델 학습을 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지 라고 여러분들 이제 랩탑 앞에 딱 앉으시게 되면 찾는 가장 쉬운 모델이 엠니스트입니다. 숫자 0부터 9까지 28x 28 픽셀로 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라든지 필요한 아이디, 노트북을 설치를 하는데 고맙게도 아나콘다라는 패키지로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50레이어가 넘는 그런 좀 복잡한 이미지들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면 이때는 이제 GPU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GPU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게 될 거고 쿠다와 CUDNN을 설치할 겁니다. 쿠다는 아까 뭐 GPU 설명하면서 정소영 상무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로서 GPU에서 제공하고 있는 병렬 알고리즘을 표준 C나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GPU 기술입니다. 그리고 CUDNN은 이런 쿠다가 쓸 수 있는 필요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고요.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때 이 버전 맞추는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노멀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한 두세 명이 모여서 POC 정도로 해서 소규모 협업을 합니다. 이제는 랩탑에서 서버로 바뀌고 GPU를 한 4당 5장 정도를 서로 공유해서 씁니다. 이때는 서로 약속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0번 1번을 쓰고 나는 2번 3번을 쓰고 아니면 내가 잡을 돌릴 때 들어가서 어떤 GPU가 가용한지를 확인을 하고 잡을 돌리게 됩니다. 문제는 대규모 협업 및 분산 학습입니다. 한 5, 6명 사람들이 어플라이언스 장비 한 서버 한 6대 정도를 클러스터링 구성을 해서 이제 학습을 돌리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환경입니다. 6명이 각자 돌리는 환경이 다 틀려요. 그래서 환경 맞추는 문제가 가장 먼저 발발이 되고 두 번째로는 GPU는 점유형 리소스입니다. 누군가 쓰면 제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서버에 접속해서 몇 번 GPU 리소스를 내가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R&D 클라우드 for AI에서는 이런 GPU들을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링을 묶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DS 개발자분들은 내가 만든 환경은 물론 처음에 업로드해야 되겠지만 잡을 던지게 되면 프레임워크 단에서 알아서 가용한 서버에 가용한 GPU의 리소스를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유로 R&D 클라우드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R&D 클라우드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환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별 AI 학습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보통 여기 비전문가, 전문가라고 써놓은 분들은 2회에서 5일이 걸립니다. 여기서 비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레벨은 모르고 모델을 주로 개발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문가이신 분들은 뭐 리눅스나 이런 시스템 레벨을 좀 하시는 분들이 구축을 해서 평균적으로 2일에서 5일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R&D 클라우드 for AI에서는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을 해서 30분 만에 개인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보통 이제 아까 전 단계에서 말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모델을 빌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모델 빌드된 그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4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좀 크게 되면 데브옵스 팀과 분석 전문가 팀, 그래서 데브옵스 팀이 처음에 환경을 만들어주고 DS 분들이 들어가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때서야 들어가서 학습을 시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R&D 클라우드 for AI에서는 이런 2단계를 자동화시켰기 때문에 바로 분석 전문가분들이 들어가셔서 모델을 빌드하고 학습을 쉽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 시간 단축인데요. 당연히 병렬 처리로 분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물론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리니어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벌트, 아까 전 섹션에서 벌트라는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그 벌트 모델을 가지고 평균을 내봤을 때 평균 하루 4.7개의 잡이 돌리던 거를 한 106개 잡까지 돌릴 수 있는 이런 시간 단축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랩업을 해드리면요, 아까 같이 개인별 환경을 한 30분 내에 쉽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한 4단계에 있는 것들을 2단계는 자동화시켜서 여러분들 쉽게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R&D 클라우드 for AI에 들어간 그 적용된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한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GPU는 점유형 자원입니다. 누군가 쓰게 되면 본인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제가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오퍼레이터 학습 엔진을 통해서 온디맨드 방식으로 자원을 할당해 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3사람이 각각 서버에서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GPU 4장이 필요한 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큐에 들어가서 펜딩이 걸렸다가 나중에 나한테 자원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선된 온디맨드 방식의 공유형 형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3대를 다 클러스를 묶어서 CPU 자유 효율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술은 쿠버네티스와 큐브플로우인데요. 이거 뭐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하고 확장을 쉽게 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큐브플로우는 이 쿠버네티스 상 위에서 어원은 쿠버네티스 플러스 ML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위에서 ML 워크플로우를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ML 워크플로우는 여러분들이 모델을 보통 빌드를 하고 학습을 시킬 때 이런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제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습시키고 그 모델을 배포하는 일련의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쿠버네티스 상 위에서 손쉽게 할 수 있게 각각을 정의해서 오픈소스들을 정의해 놓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큐브플로우는. 그럼 저희는 그 큐브플로우 앞단에서 여러 가지 잡들을 핸들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AI 잡 오퍼레이터라는 부분을 연구 개발했고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케줄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쿠버네티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거기에 있는 디폴트 스케줄러는 사실 분산학습에는 많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스케줄러도 자체 개발을 해서 애드온 시켰고요. 당연히 웹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분산학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왼쪽은 뭐 익히 본 것처럼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그 워커상에서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이렇게 조율해서 하는 방식이고, 오른쪽에 링 올 리듀스 같은 경우는 서버 없이 워커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인데, 이런 다양한 방식과 요 밑에 보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MPI라는 다양한 분산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코드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웹화면을 통해서 단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복잡한 그런 분산 환경의 잡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발표자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발표를 하지만 온라인의 질문들을 실제로 저희 EBC 센터에서 열심히 응대를 해주고 있는 저희 부서에 하승훈 프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철주야 데브옵스를 하면서 다양한 VOC들을 받았는데요.
화면을 넘겨서 어떤 VOC들이 있는지 잠시 듣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훈 프로.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연구의 하승훈입니다. 네, 딥러닝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학습 환경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R&D 클라우드 for AI는 도커 기반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환경을 만드실 때 간편하게 도커를 빌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것이 어렵다는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저희는 사용 중인 환경에 필요한 기능들을 단순하게 웹 터미널을 이용해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수정해서 새로운 환경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수렴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잡 스케줄링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스케줄링이 중요한 오퍼레이터와 스케줄링을 말씀드렸습니다. 갱 스케줄러라는 의미는 갱은 뭐 물이라는 뜻 이런 뜻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I 잡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스케줄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했는데요. 위에 그림을 보면 위에는 쿠버네티스의 디폴트 스케줄러 방식입니다. 자, A라는 호스트에 잡 A가 2장을 물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B라는 호스트에는 잡 B가 3장의 GPU 리소스를 점유하고 돌고 있습니다. 그때 Q에 잡 C, GPU 4장을 요청하는 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인 T+1 시간에 보면 이 잡이 A, B 호스트로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페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갱 스케줄러를 개발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T2 시간에 잡 A라는 호스트의 잡 A가 모두 다 돌아가고 잡 GPU 4장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스케줄링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또 스케줄러가 빈 패킹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아까 뭐 GPU 얘기하시면서 NVLink 걸 얘기를 하면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지금 저는 컴퓨터 스케줄러를 얘기를 했는데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빈 패킹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접 노드에다가 이런 워커 잡들을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갱 스케줄러와 빈 패킹 스케줄러, 뭐 하나 또 P4 스케줄링을 업데이트 시켰는데 그거는 뭐 차후에 궁금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적용된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GPU 통합 관리, 그 다음에 다양한 분산 학습,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잡 스케줄링을 위해서 쿠버네티스 기반 위에 큐브플로우, 그 위에다가 잡 오퍼레이터와 그 스케줄러를 기술을 적용을 해서 R&D 클라우드 for AI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잠시 저희가 만든 데모 동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저희 웹 화면인데요. 로그인을 하면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CPU와 GPU와 메모리가 현재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죠. 이걸 보면 내 잡이 실제 돌리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게 됐고, 아까 제가 말했던 환경, 나의 환경을 보이는 것처럼 남들이 만들어놓은 아니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환경을 쓸 수도 있고, 나만의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나만의 환경 만드는 곳으로 들어가서 지금같이 내 필요한 라이브러리라든지 베이스 이미지는 뭔지, 아까 제가 컨테이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도커 파일을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환경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푸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들어가서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피터에 접속하기 위한 세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넣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주피터 세션 리스트가 나오고, 눌러서 실제로 주피터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모델을 만들면 그 다음엔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 이 부분이 아까 이제 학습 저희가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같은 다양한 분산 환경을 코드 베이스가 아닌 웹 화면을 통해서 지금 마우스 몇 번 클릭으로 잡을 학습시키게 되고, 중간에 잡이 얼마큼 돌아갔는지 로깅이라든지 아니면 텐서보드 같은 화면을 통해서 트레이싱이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쪽 데모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내 연구 환경에 도입한 효과 및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정 환경에서 잡큐를 사용한 그 공유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왼쪽 그림처럼 예전에는 생성부터 학습 실행까지 물고 있었어요. GPU를 잡고 있으면 나는 GPU 코어는 쓰지 않지만 내가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그 리소스는 남들은 사용을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생성부터 개발까지는 뭐 CPU 정도는 쓰고 내가 GPU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 학습 실행 시점에서 내가 GPU를 점유하기 때문에 GPU 활용이 높아지고 그 시간에 타 사용자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한 달간 우리 개발자분들이 썼던 그 기록을 모니터링해서 통계를 낸 건데요. 기존에는 휴일이나 야간을 보시면 GPU 코어 사용률이 낮습니다. 한 30, 40%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개선을 했더니 휴일, 야간의 사용률이 올라가서 한 80에서 90% 정도 GPU 사용률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금요일 날 저녁에 보면 개발자분들 퇴근하신 다음에 큐를 보면 엄청난 양의 잡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을 열심히 잡을 수행시키고 월요일 날 출근하시면 결과를 주고 또 재빌드하면서 파라미터 튜닝을 하시겠죠. 다음으로는 전 섹션에서 머신 리딩 컴프레이션, 언어 벌트 모델 가지고 코코드 1.0, 2.0, 1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고맙게도 그 장표에 저희 R&D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빠르고 효과가 좋아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분들한테 받았던 얘기는 뭐냐면 아까 같은 쉬운 환경, 그 다음에 배치를 돌렸을 때 분산 처리 이러니까 단시간 내에 다양한 파라미터에 대한 케이스들을 내가 병렬적으로 돌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모델 돌리고 또 손으로 바꿔서 돌리고 해야 될 거를 다 한 번에 다 세팅을 해놓고 잡을 요청을 하게 되면 쫙 수행이 돼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았다. 두 번째는 학습 시간이 단축이 됐다. 이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저희가 향후 연구하고 있는 계획인데요. 테마는 네트워크와 컴퓨터에 관한 겁니다. 즉 잡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잡의 데이터와 모델 특성을 분류를 해서 이 데이터와 이 모델은 네트워크 분산 처리를 요한다 라고 하면 백지나 인피니밴드 쪽으로 잡을 라우팅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그냥 단 하나의 호스트에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10G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백지나 인피니밴드 위에는 그냥 일반적인 분산 처리 구성이고, 밑에 100G, 10G 정도에 보면 GPU 프랙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는 프랙셔널 GPU 가상화란 말을 쓰는데, GPU를 한 장, 두 장 이렇게는 나누지 GPU를 0.2장, 0.4장 나누지는 않잖아요. 실제적으로는 GPU 한 장을 다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인퍼런스 할 때는 GPU를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GPU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GPU 가상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저희가 런.AI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랑 POC도 한번 했습니다. 실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개발할 거고, 다음으로 이제 스토리지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우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나 외부 레파지토리에서 수십 페타 데이터를 긁어오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에서 쓰고 있는 블럭 스토리지, 그 다음에 서로 공유하는 쉐어드 볼륨 스토리지, 이런 이기종의 볼륨들을 관리하고 확장해주는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가 연구하는 기술들이고요. 이런 기술들을 잘 개발을 해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인 R&D 클라우드 for AI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